낭만적 민족주의예요. 그걸 위험해요. 제가 독일을 연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 한반도가 어떤 사회여야 하느냐예요. 거기에 대한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 통일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남한 자본주의가 확장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나요? 그런 사회라면 저는 노 땡큐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명백하게 전 반대예요. 남한의 이런 약탈적인 자본주의가 북으로 확산되는 형태의 통일이라면 남한 주민들이 제일 첫 번째 희생자가 돼요. 왜? 남한 자본주의의 약탈성이 강화됩니다. 왜? 우리가 역사의 승자야. 이러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남한 자본주의의 고통을 받겠죠. 이것은 바람직한 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의 사회적 실체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한국 사회에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통일 한반도가 어떤 사회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체제는 지난 20세기 내내 서로 대립하고 경쟁해온 두 개의 체제가 있죠? 바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예요. 그렇죠? 그 두 체제 중에서 최악의 두 국가예요. 제가 보기엔 최악이에요. 지금 북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자체도 무지하게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최악이죠. 이런 사회주의는 없어요. 그래서 모택동과 김일성이 엄청 다툰 거예요. 모택동은 세습에 반대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봉건주의를 넘어선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넘어선 게 사회주의인데 어떻게 봉건주의로 돌아갈 수 있냐. 이러면서 세습 문제를 가지고 모택동과 김일성이 엄청 다툽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사회주의가 실험됐어요. 소련만 해도, 소련이라 한 나라만 해도 레닌 사회주의와 스탈린 사회주의는 완전히 다른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1985년 이후에 고르바초프 사회주의는 또 완전히 다른 사회주의예요. 유럽만 해도 티토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고의 티토, 소위 자주관리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참신한 실험이었어요. 또 프라하의 봄, 여러분 다 아시죠? 프라하의 봄. 두부체크예요. 두부체크. 당시 체코 공산당 서기장. 두부체크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이걸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이 두부체크 사회주의는 서방에 있는 사회주의자들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동경할 정도였어요. 그런 사회주의였어요. 그렇게 다양한 사회주의 실험들이 있었던 거고요. 아시아 사회주의는 공통점이 있었죠. 다 민족 해방 사회주의예요. 전부 다 제국주의 침략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되면서 나온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민족 해방 사회주의 성격이 강해요. 모택동 사회주의, 호지민 사회주의, 김일성 사회주의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김일성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주의 역사상 최초 유일의 세습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역사에서 세습 사회주의는 없어요. 한국밖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게다가 3대가 세습을 하잖아요. 쿠바에서 형제 세습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쿠바에서 형제 세습, 동생한테 준 거. 한국은 지금 3대까지 세습되는. 그래서 저는 한국 북한 체제를 봉건적 사회주의 체제다. 제가 그렇게 불러요. 자, 이 봉건적 사회주의는 왜 나왔을까요? 북한에. 저는 그것이 봉건적 자본주의, 남한의 봉건적 자본주의의 데칼코마니다. 똑같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그렇죠? 똑같이 저쪽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유교적 봉건성, 이게 이념적 대립 속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주 독특한 거죠. 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남한 자본주의 보세요. 이런 자본주의가 어디 있나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약탈적인 자본주의예요. 일본 자본주의 한번 보세요. 일본 자민당이 60년, 70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걔들은 따뜻한 자본주의예요. 온정적 자본주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최소한 그 사회에서 탈락된 사람들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조건 정도는 공동체가 마련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합의하고 있어요. 우린 그게 있나요? 이런 약탈성을 가진 자본주의는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소위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아주 전형이죠. 거기선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으로 많은 직업의 기회를 통해서 빈곤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회 내적 기제가 있어요. 미국 자본주의만 해도. 예? 지금 스칸디나비아 이쪽을 보세요. 여기서는 사실은 어때요? 예?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복지 수준이 높은 자본주의 아니에요? 사실상 사회주의죠.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그 다음에 중복지 모델,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이 중복지 모델들은 복지국가라는 걸 통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커버하는 이런 방식의 자본주의 아닌가요? 한국 같은 자본주의는 없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자본주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고요. 2002년에서 2024년 22년 동안 계속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나라 어딘가요? 대한민국이에요. 23년째 1위예요. 이것도. 중간에 3번 2등했어요. 네? 이것은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처럼 이런 약탈성이 심한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이걸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일의 바람직한 사회적 내용은 뭐겠어요? 북한의 권위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저 사회주의를 민주화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죠. 민주주의가 아예 없는 사회예요. 두 번째, 남한의 약탈적 자본주의를 저는 휴머나이드라는 표현을 써요. 휴머나이즈. 없애지는 못하지만 이런 자본주의를 최소한 휴머나이즈. 인간화하는 것. 인간을 못 잡아먹게. 에? 누구나 좀 살 수 있는 자본주의로 만드는 것. 최소한. 이게 통일 한반도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북한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고 남한의 약탈적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것. 이게 통일 한반도 사회의 실체여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